나를 깨우는 삼삼한 책. 자유를 바라지만 자유주의가 싫은 당신이 진짜 자유와 가짜 자유를 구별하는 법을 배우는 이 시대 최고의 자유주의 입문서 예, 15번째 33권의 책 소개를 하는 책 15번째입니다. 안재욱의 딱 맞게 풀어 쓴 자유주의를 정재청이라는 분이 무기가 아니라 사상만이 저울이 기우는 방향을 결정한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소개를 합니다. 사상은 우리에게 더 이상 필요 없는 것들인가? 사실 많은 사람들은 이념이나 사상, 철학이 자신들의 삶에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으며 한가한 사람들이나 공부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나 또한 불과 3년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생각했었다. 그리고 정치 문제나 경제 문제에 있어서 이념이나 사상은 필요하지 않으며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을 이데올로그나 편향된 사람이라고 욕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 말은 사람이 사는데 영혼이나 정신이 뭐가 중요하냐, 그냥 육체만 중요한 것 아니냐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하지만 인간의 물질적 복지를 충족시키기 위한 경제와 비즈니스라는 것들도 시장이라는 인간들의 대규모 질서 속에서 이루어진다.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는 특히 정치, 경제와 관련된 제도나 정책, 법 등도 결국에는 그 배경에 이론과 학설이 존재한다. 더욱이 그 이론과 학설들조차 그것을 연구하고 주장하는 학자나 사상가들의 생각인 이념, 사상, 철학의 산물이다. 우리가 법학 박사나 의학 박사 등을 제외하고 대체적으로 거의 모든 박사 학위를 PhD, 즉 Doctor of Philosophy, 직역하면 철학 박사, 여기에서는 학문 일반을 의미라고 말하는 것은 모든 학문의 뿌리가 결국에는 철학이라는 것과 관련이 있다. 경제학이라는 학문도 본래 철학에서 시작되었다. 애덤 스미스라는 도덕 철학자, 도덕감정론이라는 도덕 철학 저서의 저자, 또 처음에는 인간의 본성을 연구하던 사람이었다. 그러다가 인간들이 자신의 힘과 타인의 힘을 교환하고 분업과 협동을 하는 자연 발생적 질서인 시장, 애덤 스미스는 상업사회라고 함에 대해 풀어쓴 국부론을 세상에 내놓음으로 경제학이라는 학문이 발아한 것이다. 18세기 후반인 그때부터 지금의 21세기까지 오면서 거의 모든 국가에서 시장경제, 마켓 이코노미라는 경제제도를 통해 경제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다. 내가 자유주의라는 사상 또는 이념에 대해 알게 되었던 것은 칼 포퍼라는 철학자의 책을 읽으면서부터다. 나는 그때 금융 분야에 관심이 많아서 조지 소로스라는 헤지펀드의 대부에 대한 평전을 읽고 있었다. 그런데 그가 런던 정치경제대학에서 철학을 전공했고 칼 포퍼라는 철학자에게 배운 과학 철학 이론을 금융투자 이론에 응용해서 엄청난 부자가 되었다는 게 아닌가. 그러면서 칼 포퍼의 우리는 20세기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를 읽게 되었고 그때 처음으로 자유주의라는 사상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학부에서 경영학을 전공했던 나는 철학이라는 학문에는 그다지 관심이 없었다. 내가 전공하는 경영학과 영어, 자격증 등 취업을 위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다. 물론 일상생활이 먼저라고 생각하는 것은 여전하다. 인류의 지성사로서의 자유주의. 그러나 내가 철학이나 사상, 이념에 대해 생각을 바꾸게 된 것은 3년간의 직장생활을 한 후 대학원에 진학하면서부터다. 대중문화 연구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이념이나 철학이 문화 이론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치르는 과정에서
여러 정치 관련 청년 모임에 가입해서 공부하게 되었는데, 그때 파리드 자카리아의 자유의 미래를 공부하게 되었고, 그 책을 소개한 변종국 씨를 만나게 되었다. 내가 어렴풋이 반공주의 정도로만 알고 있던 자유민주주의라는 정치 제도가 본래 유럽의 헌정적 자유주의, 입헌민주주의, 의회민주주의, 대의제, 공화제, 권력분립론 등으로부터 시작되었고, 존 로크 시민정부론, 통치론, 몽테스키의 법의 정신, 알렉시 토크빌 미국의 민주주의, 프리드리히 하이에크 자유헌정론 등의 책들이 그 분야의 고전으로 꼽힌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변종국 씨가 속해 있는 경제진화연구회와 소규모 연구 모임인 자유살롱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그곳에서 오스트리아 학파의 사상가이자 화폐 분야의 저명한 경제학자인 루트비 폰 미제스의 자유주의에 대해서 공부한다는 말을 들었다. 많은 사람들이 미제스를 사상가나 이데올로그 정도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미제스는 1912년 화폐와 신용의 이론을 저술한 경제학자다. 오늘날 거시경제학의 주류인 미시경제학의 기초를 둔 거시경제학에 대한 선구자적 경제이론가이기도 하다. 그래서 나는 자유주의를 공부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본격적으로 내가 경제적 자유주의, 즉 자유주의 시장경제에 대해 제대로 공부하게 된 것은 바로 이 책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미제스의 대표작인 인간행동과 하이에크의 치명적 자만 등의 책들을 공부하게 됐다. 인류 문명의 진화 과정과 인간들의 행동을 중심으로 한 경제학을 연구하는 오스트리아 학파의 사상과 정치 경제학에 심취하게 된 것이다. 나는 경제학에 대해서는 학부 시절 전공 기초 과목인 경제학 원론을 수강하면서 맨큐의 경제학을 공부했던 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막상 경제학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그래서 주류 경제학이라고 불릴 수 있는 신고전파 경제학, 수리 경제학에 대해서는 거의 문외한이다. 하지만 오스트리아 학파 경제학이 19세기만 해도 영국의 케임브리지 학파와 함께 주류 경제학을 주도했지만 지금은 비주류로 밀려났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내가 자유주의를 옹호하는 이유는 이것이 인간의 본성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실현 가능성이 가장 높다. 자유주의에 입각한 경제 정책들을 실현한 국가들이 번영해 왔다는 것도 역사적 사실이다. 최근까지도 노벨 경제학상을 휩쓸며 경제학계를 주도하고 있는 시카고 학파, 통화주의, 객관주의나 최근 주류 경제학을 형성하고 있는 새 고전학파 거시경제학,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버지니아 학파 공공선택론, 헌법경제학 또 모두 자유주의 사상을 기초로 하고 있다. 때문에 자유주의는 철학, 정치학, 경제학, 법학, 진화 심리학 등을 아우르는 사상으로서 인류의 지성사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다. 이보다 쉽게 자유주의를 설명할 순 없다. 경희대학교 경제학과의 안재욱 교수가 쓴 딱 맞게 풀어쓴 자유주의라는 책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보다 더 쉬울 수는 없다 이다. 내가 읽었던 미제스의 자유주의 또는 사상서로서는 비교적 쉬운 편에 속하고 미제스의 놀라운 논리력과 문장력에 감탄할 수밖에 없는 책인데, 안재욱 교수의 이 책은 그 미제스의 자유주의를 요약하고 정리한 것에 그치지 않고 지금의 시대와 한국의 경제 상황에 더 적합하고 더 이해하기 쉽도록 풀어 쓴 책이다. 그래서 주변에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청소년들이 있다면 한 권씩 사서 선물해주고 싶은 책이기도 하다. 이 책은 최근에 응답하라 자유주의라는 이름으로 다시 출판되었다. 이 책은 일장에서 자유주의 사상의 마지막 기사이자 오스트리아 학파의 선봉장으로 불리는 루트비 폰 미제스라는 불운의 경제학자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자유주의자들이 그를 불운한 사람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의 위대한 학문적 업적에도 불구하고 그가 정치적으로나 학문적으로 92년의 긴 생애에 걸쳐 제대로 인정받아 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그는 학계에서 항상 소수에 속했고
월급을 받는 정식 교수로 발탁된 적도 없는 인기 없는 학자였다. 그러나 그의 사상과 경제학에서의 업적은 그의 제자들과 후학들이 발전시켜 빛을 내고 있다. 지금 미국에 있는 미제스 인스티튜트는 카토 인스티튜트와 함께 미국의 저명한 자유주의 성향의 경제 연구기관으로 자리매김했다. 그리고 그와 그의 제자이자 동료들인 하이에크, 머리 로스바드, 아일랜드, 밀턴 프리드만 등 자유주의자들의 영향력에 의해 설립된 여러 자유주의 성향의 기관과 연구소들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이 책 2장에서는 자유주의란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다. 자유주의가 어떻게 인류를 잘 살게 만들었는지, 자유주의의 목표가 인간의 물질적 복지 향상에 집중되는 이유, 사회 전체 이익을 추구하는 점, 반자본주의 정서의 근원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3장에서는 자유주의의 기초적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사유재산권, 평화, 법 앞의 평등, 작은 정부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며 4장에서는 자유주의에 대한 오해와 진실, 5장에서는 자유주의와 한국사회라는 주제로 한국 사회의 여러 분야에 적용될 수 있는 자유주의 정책들에 대해 다양한 사례와 함께 설명하고 있다. 미제스는 1927년 자유주의와 전체주의와의 투쟁에 있어서 그 궁극적 결말은 무기가 아니라 사상에 의해서 결정될 것이다. 무기가 아니라 사상만이 궁극적으로 저울이 기우는 방향을 결정할 것이다 라고 하였다. 그만큼 사상은 인간들의 삶의 조건을 개선할 수도 파괴할 수도 있는 중요한 요건이기 때문이다. 그 증거는 남북한 주민들의 삶의 격차가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상입니다.